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봄이 시작된 날은 입춘은 역시 입춘인가 봅니다. 기록적인 2월 한파가 물러가고 모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공원마다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오랫동안 해온 일이지만 울산 향교 정석차 농의 입춘차별은 언제나 정성이 가득합니다. 입춘차별은 24절기의 첫 절기를 맞아 좋은 일이 가득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나간 해는 반성이 또 되고 새해는 또 다시 어떤 다짐을 하는 그런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의 의미처럼 한파도 물러가면서 태화강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강추위 속에 찾아와 더욱 소중한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모처럼 포근한 날씨를 맞아 이곳 울산대공원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달콤한 휴식을 즐겼습니다. 어제까지 중무장을 하고 다녔던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이미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웠고 이제 방학도 끝이고 해서 박물관 왔다가 대공원을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네요. 예.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2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올랐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월요일에 비가 온 뒤 화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다고 울산기상대는 내다봤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들은 크게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15만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지역 유일의 장애인 체육관. 현재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사로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유사시 지체장애인들이 대피하는데 상당한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지체장애인들이 계단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영장도 규모가 작고 수심이 낮은 데다 유아용 풀이 없어 재활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면적도 10대분에 불과합니다. 울산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장애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중구 혁신도시에 오는 2014년까지 제2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2체육관도 대지 면적이 부산이나 인천에 비해 턱없이 좁아 문제점은 해결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건립 계획을 보면 경사로와 유아용 풀, 목욕탕이 없고 장애인 주차 면적도 6대에 불과해 제1장애인 체육관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사로라든지 모든 시설이 장애인 편리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너무나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2장애인 체육관은 우리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와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의 시설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 촉진을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육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4.11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은 공천위원회가 지역구 현역 의원 하위 25% 공천 배제 원칙을 확정한 데다 오는 20일 2차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좌진들을 총동원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지역구 행사를 꼼꼼히 챙기고 SNS, 즉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민심 공략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3신당 국민생각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박세일 한반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BBS 울산 불교 방송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 중앙당 창당에 앞서서 오늘 부산시당 창당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지역당 창당식을 잇따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올 들어 울산 지역의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68.17원으로 지난주보다 3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리터당 1819.93원으로 지난주보다 3.3원이 올라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지난해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의 경우 올해 1월 연납 차량이 14,000여 대로 19.9%나 늘었고 나머지 구군도 11에서 15%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납부 금액을 10%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주 파워토크에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여주인공 김보경 씨와 미스 사이공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공업센터 50주년의 의미와 전시 컨벤션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김보경 씨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송장섭의 파워토크에는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미스 사이공의 여주인공 배우 김보경 씨와 제작사 예술기획 성우의 배성혁 대표가 초대됐습니다. 김보경 씨는 미스 사이공에서 주인공 킴 역할을 연기할 때 배우로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공연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다 끝나고 나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을 때 매 순간 행복하고요. 참 행복감을 많이 안겨준 작품이고 저한테 참 고마운 작품이고. 배성혁 대표는 미스 사이공의 현실감과 한국적인 음악 때문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산업수도 울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명했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울산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도 살아납니다. 국제적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울산에서 전시 컨벤션 시설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들도 짚어봤습니다. 사람과 정보, 뉴스가 있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 매거진 울산은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방송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서점들이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 등에 밀려서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울산 서점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동네 서점이 문을 닫은 데 이어서 올 들어 한 달 만에 2개가 폐업했습니다. 조합 측은 마일리지 등으로 사실상 정찰제가 파괴된 상황에서는 동네 서점이 생존하기 어렵다며 수년 내 절반 이상이 문을 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 제2청사 기념의 부속 청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내년에 현 청사 옆 야외 공연장에 40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새 청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이를 위해서 올해 설계 용역을 거쳐 정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고리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LED 전광판이 범섭 구영리 구 점청교에 설치됩니다. 울주군은 다음 달 중에 전광판 설치를 마치고 신고리 원전의 방사선 양과 발전 현황, 그리고 사고나 고장, 정비 현황 등을 24시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울주군 홈페이지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원전 정보가 일부 제공돼 왔습니다. 울산항의 국내 연안 해운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항의 연안 해운 물동량은 2,298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서 10%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항만 가운데 평택, 당진항에 이은 두 번째로 광석과 석유 제품 수송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오전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울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동해남부 먼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6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6일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지만 그 밖의 날은 낮아서 추워지겠습니다. K5 하이브리드가 많아진다. 별이 많아진다. 더 좋은 건 지갑도 두둑해진다. 환경적이다. 경제적이다. K5 하이브리드. 기아 자동차. 눈 뜨면